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로 현재는 남편과 이혼을 하여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급을 나누면서 엄마와 저를 멸시하던 인간이었죠. 그런 인간이 결국 파탄을 맞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서방 말이야, 네가 볼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니? 믿을 수 있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상견례까지 다 끝난 마당에 알지. 좋은 학교 나왔고 구김살이 없는 사람인 거. 그런데 양쪽 집안 간에 너무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 설마 그런 문제 때문에 로또 1등 당첨된 것도 비밀로 하라 한 거야? 나는 엄마가 주변에 알리기 싫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말했잖니. 사람이라는 게 돈이 있을 때랑 없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다고. 네 아빠 돌아가시고 가게 정리하게 되면서만 하더라도 간이며 쓸개며 빼줄 것 같이 굴다가 연 끊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세상 사람 인정이라는 걸 불신만 하면서 사는 것도 피곤한 일이지만 그걸 너무 기대했다가는 위험해지는 수가 있어서 그래. 로또 1등 당첨된 거 괜히 알려봤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돈 달라는 인간들만 수두룩할 거고. 그럼 결혼은 왜 허락한 거야? 네가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좋은 사람이라 얘기를 하니까 그랬지.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해 보니까 사돈 양반들도 아주 착한 사람들이더구나. 교사로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돈 벌고 있기도 하니 네 짝으로 나쁘지 않겠다 싶은 거였고. 그런데 주식을 한다고 하니 나중에 돈 잘 벌게 되면 태도가 달라질까 봐 그런다. 에이, 박서방 그럴 사람 아니야. 사람 일이라는 게 앞을 알 수가 없는 거다. 주식 때문에 너랑 확 격차가 생겨버리면, 만약 우리 집안이 기울기라도 하면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큰일이 생기면 변하기도 하는 게 사람 아니냐. 당장 투자하고 있는 주식만 보더라도 취미 수준이라 보기는 어려우니 돈도 많은 것 같고. 에이, 아닐 거야. 공직에 뜻 있어서 교사까지 하는 사람인데 시부모님 닮아서 도덕책 같은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와 제가 아버지의 식당을 정리하고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맞선을 통해 결혼하게 된 남편과는 어느 정도 재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혼과 관련한 비용 상당을 제 엄마 쪽에서 지불을 하게 되었죠. 당장 1억 정도 되는 전셋집의 장만만 하더라도 순전히 엄마가 지원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은 엄마에게 늘 빚이라도 진 것처럼 공손한 태도를 보여왔고 그런 모습을 놓고 저는 답답하다 타박을 준 일이 있었죠. 당신 언제까지 엄마한테 그렇게 부채감 가지고 살래? 아무리 집을 장만해준 사람이 엄마라고 해도 당신이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굽실거릴 거 없잖아. 사람이란 모름지기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하는 법이야. 당신이랑 재력부터 집안 수준이 많이 차이 나는데도 결혼하게 해주신 분이잖아. 내가 깍듯이 모시겠다는 게 불만이야? 불만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이 너무 정없는 것 같다는 거지. 엄마는 당신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계산을 앞세우니까 거리감이 좁혀지지를 않잖아. 반대로 엄마가 나중에 망하거나 돈 없어지면 무시할 거야? 그래도 장모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아빠랑 엄마한테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난 당신이 엄마한테 더 친근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해 볼게.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확 바뀌겠어.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이 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던 남편. 하지만 이런 남편의 모습은 점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장의 얼굴에 사표를 던졌다면서 집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힘들게 교사하게 된 상황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때려치우는 이유가 뭔데? 선생이라는 것들이며 교장이라는 것도 결국 돈 많고 배경 좋은 학부모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더라. 교장이란 인간이 그 스트레스를 선생들한테 푸니까 나도 열받은 거고.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지, 대충은? 아니, 못 알아듣겠어. 당신 무슨 생각으로 일 관둔 건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라고. 그리고 관둘 때 관두더라도 나랑 상의는 했었어야지. 우리 부부 아냐? 내가 이때까지 세상을 너무 등신같이 살아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 엄마랑 아빠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라. 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건 그냥 죄다 헛소리였다는 거 알겠다는 거지. 어차피 인간들은 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야. 돈이 얼마나 있는지, 권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나나, 우리 엄마는 그런 식으로 사람 대하지 않아. 장모님이 나 은근히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당신도 집안에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해 왔었잖아. 내가 그런 거 모를 줄 알았나 본데. 나 교사까지 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야. 당신 생각처럼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오해야. 엄마랑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 눈빛은 무슨 생사람을 잡아도 정도껏 해야지. 죄다 위선자들 뿐이니 인정하기 싫겠지. 내가 선생일 한다고 했을 때 엄마랑 아빠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돈 안정적으로 벌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하셨어. 나는 누군가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선택한 일인데 결국에는 부모라는 인간들부터가 돈으로만 자식 진로를 판단하는 사람이었다고. 당장 당신만 해도 장인어른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에 안 찾아온 인간들 수두룩이었다며. 찾아온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 그 인간들도 여전히 뭔가 뜯어낼 게 있나 보다 하고 찾아온 거겠지. 인생은 결국 돈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니까. 백날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직업 가져봤자 뭐해? 결국 월급쟁이 신세로 다른 잘 나가는 놈들 돈 벌어다 주는 부품 역할만 하는 건데. 나는 이제 그런 거 지긋지긋해. 돈 때문에 남 눈치 보고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 관둬주겠다. 이 말이야. 교사를 때려치우게 된 남편은 정말로 주식에 재주가 있었던 것인지 그 뒤로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차량을 바꾸는 것부터 해서 비싼 시계에 양복까지 장만하며 어울리는 사람들도 달리하더군요. 저와 엄마에게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인지 틱틱거리거나 툴툴거리는 빈도가 늘기 시작하더니 하루는 아예 술에 잔뜩 취해 나타나선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장모님, 옷 입으신 게 그게 뭡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화려한 옷을 입어줘야 해요. 그래야 주름살도 가려지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안 당하지. 자네, 지금 날 타박하는 건가? 술을 마셨으면 곱게 마시게. 제가 지금 술 주정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취중진담을 하는 겁니다. 취중진담. 좋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시니 아주 답답하네요. 좋은 말을 해줘? 자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구먼. 내가 먹을 것 갖다 줘도 입맛에 안 맞니 뭐니 불만만 늘어놓았으니 말일세. 엄마 여보, 둘 다 싸우지 마. 왜 이래들 정말? 입에 안 맞는 걸 갖다 주니 입에 안 맞다고 하죠. 그리고 장모님, 제가 있는 재산 불려드린다고 돈 좀 있으면 내놓아 보라고 하는데 왜 소식이 없습니까? 저 잘 나가요. 돈 많다고 으스대던 영철이 자식도 저만 보면 형님 이러고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단 말입니다. 이미 당신한테 말했잖아. 엄마, 우리 집 혼수해주고 나서부터는 그냥 연금 받는 걸로 생활 간신히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지. 당신을 못 믿는다거나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영철 씨 오랫동안 친구였다면서
너무 막 대하더라. 제발 정신 차려. 아, 그러면 장모나 당신이나 결국 개털이 라이거네? 당신은 끼케야 회사에서 월급쟁이 신세고, 장모는 딸 자식 집 장만하느라 돈 한 푼도 없고, 뭐야, 그럼 내가 설설 낄 이유가 없는 것들이구만. 것들, 박서방, 말 조심해. 자네 이러다가 술 깨고 나면 어떻게 나랑 딸을 보려고 이러나? 취했다는 핑계로 넘어가 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야. 술 깨고 나서 댁들이 날 볼 걱정해야지. 내가 걱정을 왜 하는데? 사돈 양반이 돈 욕심 많으신 분들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러네. 자네 대체 왜 이렇게 망가진 건가? 아이씨,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들이 존경을 받아야 할 거 아냐. 애새끼들은 선생이라고 무시해. 윗대가리들은 무능한 놈들인 주제에 다그치기만 해. 위아래로 치이는데 그럼 열을 안 받아? 그래서 교사 일 때려치운 거야? 어차피 교사 신념이고 뭐고 다 의미 없다니까. 애새끼들도 장래 희망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라고 그러고. 하여튼 돈이 최고야. 장모나 너나 그지같이 얼마 안 되는 돈 벌면서 빌빌거리는 꼴 보면 내 속이 다 뒤집어진다니까. 너랑 네 어미 둘 다 그지인 주제에 돈이 안 중요한 척 스스로 포장하는 위선자들이잖아. 돈으로만 사람 판단하고 급 나누는 위선자들. 기가 막혀서. 그지? 위선자? 예, 안 되겠다. 바로 이혼하거라. 둘이 갈라서. 당신, 빨리 그 말 취소해. 엄마랑 나한테 사과하라고.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 같은 재미없는 년, 재수없는 장모랑 결혼한 것도 다 돈 때문이라고. 니들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술에 취해 막말을 늘어놓던 남편은 엄마와 제가 보는 앞에서 구토를 하기까지 하며 온갖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엄마와 저에게 이런 방구 사죄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인이 돈을 벌고 잘 나간다고 이렇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남편을 용납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번에 이혼을 요청했죠.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해. 나 영철이랑 조만간 큰 건 하는 거 몰라?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부자 마누라 될 기회나 즐겨. 자존심 때문에 이혼이니 어쩌니 들먹였다가 정말 이혼당하면 너만 손해다. 나 진지하게 하는 얘기야. 비록 늦은 나이에 당신이랑 결혼했지만 내가 마음에도 안 맞는 배우자를 참고 견딜 이유는 없어. 위자료를 받아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참 멍청한 소리는 다 하는구나. 자존심 조금만 굽히면 몇 억이 휙휙 오갈 텐데. 그래, 이렇게 계산 안 되는 년 데리고 살아봤자 뭐 하겠니? 이혼하고 싶다고 그랬어? 이혼 도장 뭐 찍어주면 되는 거야? 당신은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랑 나한테 막말해놓고 미안하지도 않냐고. 틀린 말을 했어야 내가 미안하든지 말든지 하지. 나 결혼할 때만 해도 눈치 주던 인간들이 위치가 바뀌게 되니까 아주 꼴이 보기 좋다. 그렇지? 말했지. 그거 당신 자격지심이라고. 부부 상담을 받든 정신과 상담을 받든 확인을 해보자니까? 나나 엄마가 평소 당신한테 돈 때문에 눈치 준 일이 있었으면 사과를 할게. 눈치 준 적도 없고 오히려 배려해줬잖아. 심지어 당신한테도 엄마가 얼마나 친근하게 하려고 했는지 잊었어? 그지 같은 집 장만해줬다고 더럽게 생색냈던 거 내가 잊을 줄 알아? 평소에 날 보던 눈빛부터가 멸시 그 자체였다고 몇 번을 말해? 하긴 원래 괴롭힌 것들은 이해 못해. 당한 사람이라야 그 심정을 온전히 알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남편은 제가 준비한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제게 위자료라면서 돈까지 입금을 하고 집에서는 아예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서러웠지만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혼 서류 제출은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돈으로만 파악하고
가진 돈으로 급을 나누고 있었던 남편.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를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야, 주변에 경찰이나 뭐 아는 사람 없냐? 사기 전문 변호사라든가. 갑자기 그런 걸 왜 찾아? 그리고 당신이랑 난 이제 남 아니었어? 그래, 너한테 기대한 내가 등신이지. 됐어. 꺼져 재수 없는 년아. 재수 없는 년? 야, 이 미친놈아. 너는 그럼 뭐 재수 있는 놈인 줄 알아? 돈 좀 번다고 아주 배는 게 없구나. 좀 닥쳐보라고. 영철이 그 새끼한테 작업당해서 내가 그간 모은 돈 다 날아갔으니까. 영철이? 혹시 저번에 집에 놀러 왔었던 그 부동산 하신다는 분? 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기꾼 새끼라고. 그 새끼랑 안 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볼 때부터 늘 관상이 안 좋다 싶었어. 씹어먹을 새끼. 10년 지기 친구를 등쳐먹어? 그 새끼 믿고 전 재산 다 박았는데 가장 고점일 때 팔고 튀어버렸다니까? 내 전 재산 싹 다 휴지 조각이 됐다고. 연락은 안 되고? 그랬다는 증거는 있고? 영철이 이 새끼가 나한테 문자 남겼지. 뭐라는 줄 알아? 자업자득이랜다. 자업자득. 내가 지를 평소에 무시했다고. 개자식이. 당신이 영철 씨 대하는 태도가 안 좋긴 했잖아. 술 같은 거 따라줄 때도 두 손으로 받으라고 하고, 담배도 불 붙여보라고 하고 얼굴에 뿜질 않나. 남이 보기에도 충분히 원한 살만하던데? 친구끼리도 급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자식이 부동산으로 돈 좀 만진다 할 때 나한테 으스대던 걸 네가 못 봐서 그래. 아니, 됐다.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냐. 위자료로 준 돈 나한테 토해낼 거 아니면 입 닥치고나 있어. 주식 세력과 결탁해 남편을 등쳐먹은 남편의 친구 영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종종 보아와서 알고 있었습니다. 새삼 순박한 사람처럼 헤헤 웃으면서 남편의 꼬장지리며 거친 말도 잘 받아주기에 속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내심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일이다 싶었죠. 저는 엄마에게 이를 알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뭘 어쩌긴 어째.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야지. 위자료를 미리 받았다니 천만다행이다 싶구나. 아니,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조금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서. 솔직히 박서방이 지금 형편이 많이 안 좋은데 이혼하게 되면 손가락질할 사람들도 걱정되고 돈 때문에 버렸다는 얘기를 듣겠다 싶은데 조금 기다렸다가 이혼할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아직도 미련 있는 거 아니면 당장 갈라서는 게 답이다. 부부 상담 받아보자고 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며? 나랑 너한테 폭언해놓고도 아직까지 사과도 없는 그런 놈을 왜 용서해? 그것도 그렇지. 엄마 말대로 이혼하는 게 답이겠다 싶어. 사실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놨으니까 처리하는 거야 어려울 것도 없고. 남의 시선이 걱정되고 판단이 안 선다 싶으면 내가 한번 먼저 손을 내밀어는 보마. 반찬거리 들고 가서 잘 타일러 보고 그래도 여전히 자세가 빳빳하면 그때는 손절하는 거다. 만약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여전히 믿을 수는 없지. 일단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 그놈의 자격지심에 속물근성부터 뿌리를 뽑아놔야 하지 않겠니? 솔직히 도와줄라 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로또 당첨되고부터 쭉 숨겨왔던 돈 밝히면 그만인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사람이 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갱생은 불가능할 것 같구나. 솔직히 나도 이미 남편한테 마음 뜬 마당이야. 굳이 그럴 것도 없이 바로 이혼할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돈 좀 벌고 잘 나간다고 엄마랑 나 무시하고 막말하는 인간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아니, 신경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다. 솔직히 너나 나나 확신하고 있잖니.
내가 찾아가 봤자, 먼저 손 내밀어 봤자 돈 없는 인간이라고 취급 안 할 게 뻔하다는 거. 만약에 반성하려는 마음 있었고 자존심 굽힐 수 있었으면 너한테 꺼지라며 위자료 얼마 돼도 안 되는 거 내놓는 게 말이나 되니? 엄마 말도 일리가 있네. 그래, 그게 맞겠다. 솔직히 이대로 이혼하면 내가 남편 힘들 때 버린 건가 찝찝할 것 같아. 차라리 엄마가 모른 척 연극해주고 이 와중에도 매몰차게 구는 남편 모습 보면 확실히 마음이 개운해질 것 같네. 만약에 용서 빌면 어떡할 생각이니? 엄마나 나나 돈 얼마 없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용서 빌면 얼마나 진심인지 드러나 보자. 안 도와주더라도 엄마랑 나랑 화났었던 건 풀리지 않을까? 맞다. 그동안 박서방이 해온 막말이 있고 무시해온 게 있는데 사과 한마디도 못 들으면 억울하지. 내가 어쩜 이날을 보려고 살아왔나 싶을 정도구나. 지한테 통장에 든 돈 인증하면 얼마나 놀랄지 모르겠구나. 당첨금이 11억이라고 했었던가? 너한테 말 안 했었지만 11억이 맞고 그동안 엄마가 소소하게 투자해서 13억으로 불려놨다. 뭐? 그런데 그걸 왜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서운하네. 그래도 내가 딸인데. 너도 박서방 닮아가니? 내 재산이 네 재산인데 서운하고 자시고 할 게 뭐냐? 괜히 알려줬다가 네가 걱정할까봐 그랬다. 엄마는 주식 같은 거 하지 마. 내가 정말로 걱정돼서 그래. 사람이 돈을 한 번에 많이 벌게 되면 사람이 돈의 마력 같은 거에 미치게 되나 봐. 그게 결국 인간의 본성이고 그릇이라는 거 아니겠니? 돈 잘 벌고 많아도 베푸는 사람들은 잘만 베풀고 다니더라. 자랑 같아서 얘기는 하지 않았다만 꾸준히 보육원에 봉사활동도 다니고 있거든. 너도 나중에 여유되면 나랑 같이 방문해보자꾸나. 마음이 참 편해져. 그렇게 저와 엄마는 망해버린 남편에게 완전히 정을 떼기 위해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보기로 했습니다. 용서라든가 하는 그런 말랑하고 안일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돈으로 인해서 포건했었던 것에 대해 확실한 사과를 받아내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남편은 예상대로 못난 모습만을 보여주었는데요. 김서방 날쌔, 문 좀 열어주게. 자네 좋아하는 찬거리 좀 가져왔네. 아이씨, 거지 같은 게 왜 또 왔어? 거지는 우리 집 못 들어옵니다. 여보, 엄마가 추운 날씨에 반찬거리까지 가져왔는데 무슨 짓이야? 어쩌라고. 집에 노인의 냄새 배는 거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 내가 영철이한테 작업당해서 날린 거 다 복구하려면 하루하루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찬거리가 지금 중요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 힘든 시절 도와줬었던 엄마인데 그게 할 말이냐고. 그럼 갈라서든가. 이년아, 너까지 같이 밖에서 있을래? 이 집 명의 낼 거거든? 그럼 뭐 집 대고 그 지신세 되든가. 됐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장문화 꺼지라고 해. 자네, 통장 보고도 그 말이 나오나 볼까? 핸드폰으로 내 통장 찍은 거 보내놨으니 확인이나 해보게. 아니, 뭔 핸드폰을 보라는 거야? 자, 잠깐만. 여보, 이거 뭐야? 보는 그대로야. 엄마 당신 생각하는 만큼 가난한 사람 아니야.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자, 장모님, 이게 대체 뭡니까? 1억 3천. 아니, 13억? 아니, 이런 돈이 있으면 진즉에 말을 하셨어야죠. 일단 추우실 텐데 얼른 들어오세요. 엄마가 사실은 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그제야 문을 열고는 바닥에 엎드릴 기세로 굽신거려댔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째려보자 본인이 염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는 했는지 그제야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사실 장모님, 주식이라는 게 초 단위로 워낙 시장이 변하다 보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또 후각이 많이 예민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반찬 주신 건 먹을 상황도 아니고
돈도 최근에 많이 잃는 바람에 사채까지 쓴 마당이거든요. 손실 메꾸려면 초 단위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못난 모습을 좀 보여드렸네요. 아무리 그래도 힘들 때랑 좋은 시기일 때랑 어떻게 태도가 그렇게 다른가? 지금 보여준 못난 모습이 자네 본래 모습이겠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집사람도 저 많이 힘들게 하고 친구까지 배신한 상황이라서 제가 좀 많이 감정적이었네요. 그 따위로 자꾸 애 핑계, 친구 핑계 대면서 변명하지 말라는 걸세. 예, 제가 좀 주식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엄마, 이 사람 절대 정신 차릴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냥 집에서 내쫓아내버리고 앞으로 상종도 하지 말자. 당장 상황 모면하려는 거지. 진심으로 사과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여보, 장모님, 저 진짜 갱생하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기회 제발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주제도 모르고 제가 망했니 뭐니 하는 것들 혼내줘야죠. 13억이면 그거 제가 반년, 아니 1년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한 번만 투자해주세요. 네? 당신 그렇게 사람 급으로 나누고 돈으로 차별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어. 영철이라는 사람이 잘한 건 아니지만 당신이 그동안 했었던 짓 생각을 해봐. 야, 조용히 좀 해봐. 왜 자꾸 옆에서 깐족깐족 회방질이야. 자네가 주식으로 성공을 한번 해봤으니 다음에도 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맞습니다. 이거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수준이라니까요. 역시 우리 장모님, 성격이 아주 화통하시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자네가 번 돈 주변 위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쓴 적이 있나? 내 생일이며 우리 딸 생일 때 선물이라도 한 번 한 적 있냔 말일세. 그건 제가 그런 돈까지 아껴서 더 크게 불리려고 그랬던 거잖습니까? 그런 인간이 본인 차량은 새 차량으로 뽑고 접대 자리에서 비싼 양주는 마음껏 주문을 해대? 자네 입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만큼 취급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인가? 하다못해 사람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 이럼 내가 자네를 믿고 돈을 어떻게 맡겨? 맞습니다. 장모님,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일관성이 없었네요. 앞으로는 똑바로 처신하겠습니다. 그럼 일관성 있게 나나 딸, 이제까지처럼 막 대할 텐가? 네? 아니,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단에 맞출 필요 없어. 지금 엄마가 당신 놀리는 거거든. 엄마, 이만하면 됐으니까 집에서 내보내자. 여보, 장모님, 저 이대로 가면 정말 죽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제가 쫓기면서 돈을 어떻게 메꿉니까? 네? 이혼 절차는 내가 알아서 잘 마무리 지을게. 그동안 함께해서 너무 역겨웠다. 이제 꺼져줘. 장모님,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저와 엄마는 매몰차게 남편을 집에서 몰아내고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해주듯이 서로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남편과는 남남이 될 수가 있었죠. 전 남편은 그 뒤로 간간히 시부모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본인을 찾아오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치다 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더군요. 평소에 자랑하던 지능 역시도 감퇴하는 것은 물론 말까지도 어눌해지게 된 남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업보이다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지는 않고 그냥 앞으로도 영영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급을 나누다가 파멸해버린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슬비야, 오랜만이다. 반년 전에 결혼식 한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네. 잘 지내고 있니?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번 달에 출산했다고 들었어. 네? 축하한다. 출산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니, 누가 나불댄 거예요? 나불대다니,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승현이한테 들었어. 승현 씨가 그랬다고요? 아, 진짜 마마보이지 좀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슬비야! 어머님, 결혼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쪽 가족 친지들이랑 어울릴 생각은 없어요. 상견례랑 결혼식은 상식적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지만 그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전 10월도 겪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요. 안 그래, 슬비야? 어머님은 생긴 것부터가 괴롭힐 것 같아서 싫어요. 내 눈매 때문에 그러는 거니? 뭐 가족들과의 교류는 강요하지 않을 생각이니 그건 너한테 맡기겠다만, 출산을 끝낸 며느리한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정도는 시어머니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연락했을 뿐이야. 아, 뭐야? 손주 보고 싶으신 건가 봐요? 어? 뭐 보여준다고 하면 보고 싶긴 하지. 그럼 출산 기념으로 한 2천만 원 주시면 만나게 해드릴게요. 2천만 원? 어머님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돼. 아, 그러세요? 그럼 손주는 평생 못 만나는 거죠 뭐. 그래, 그럼 알겠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네가 출산했다고 하길래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려고 카톡한 거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니? 너 좋을 대로 하렴. 뭐야? 정말로 손주 못 만나도 상관없으세요? 동서가 아이를 못 갖는데도요? 저희도 제 나이를 생각해서 그냥 한 명만 낳기로 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저희 아이가 유일한 손주라고요. 무슨 소리야? 혜인이 3달 전에 쌍둥이 아들 낳았잖아. 네? 불임 치료한 지가 언젠데? 저는 처음 듣는 소린데요? 승현이가 말 안 해주든? 에? 승현 씨요? 너한테도 말했더니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는 듯이 흘려듣고 말았다고. 동생 부부한테는 자기가 직접 출산 축하해주겠다고 머쓱해 하면서 말하던데? 네? 설마 얘기 자체를 안 듣고 있었던 건 아니지? 당최 무슨 소리래요? 그럼 이제 됐지? 네? 나는 그냥 간단하게 수고했고 축하한다는 말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길어진 거야. 뭐라고? 그럼 이만 줄일게. 아니 동서, 나보다 서열도 낮은 주제에 애 낳은 걸 시어머니한테 아부 떠는데 써먹다니 배짱 좋다? 장남 며느리인 나를 두고 감히 첫 손주를 낳아? 뻔뻔하게 짝이 없네. 너 그거지? 어머님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잖아. 불임인 주제에 일부러 돈 엄청 써가면서까지 애를 낳았다는 건 나중에 들어올 어머님 유산이 많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님 세대 사람들은 장남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보통 유산은 전부 다 장남한테 주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나는 그런 아부를 떨지 않아도 첫째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도 유산을 받을 수 있어. 그니까 네가 손주를 몇 명을 낳든 뭐라든 니네가 받을 유산은 10원도 없다고. 딱 하게 됐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인아 안녕. 쌍둥이 낳은 지 벌써 3달이나 됐네. 다들 건강하니? 네, 저랑 아이들이랑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 낳으려고 친정으로 간 지도 벌써 반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 다행이네. 오늘은 무슨 일로 연락한 거니?
그게 어머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 실은 어제 형님이 카톡을 보내셨거든요. 어? 슬비가? 제가 그 카톡을 읽은 시간이 좀 늦어서 답장은 안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내용을 보내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내용이 뭐였는데? 그게 어머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한 내용이에요. 괜찮아. 실은 나도 슬비랑 카톡을 해봤는데 그때 네가 출산했다는 얘기도 나왔거든. 아마 그거랑 관련된 얘기겠지 뭐.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카톡 대화한 것 좀 캡처해서 보내줄래?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좀 확인해 봐야겠어. 네, 잠시만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 유산이라니. 먼저 떠난 애들 아빠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연금이랑 알바 조금해서 받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도 딱히 남겨줄 유산은 없는데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제가 형님이랑 얘기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만약 오해가 있다면 서로 푸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괜찮을까요? 승현이한테는 말해놓을 생각이야. 근데 슬비는 내가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적대시하고 있고 나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너희 보고도 똑같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니? 그런 것 같네요. 굳이 우리가 먼저 말을 해서 귀찮은 일 만들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본인이 시댁 가족이랑 엮이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꾸나. 게다가 지금 우리도 바쁜 시기니까 굳이 귀찮은 일만 늘릴 필요는 없어. 어머님 생각이 그러신 거라면 괜찮겠죠. 알겠어요. 어머님, 승현 씨한테 들었는데 어머님 둘째네 가족들이랑 같이 이사 가셨다면서요? 왜 말을 안 해주셨어요? 슬비야. 왜냐면 내가 일부러 나중에 이사 다 끝난 후에 너한테 알려달라고 승윤이한테 말해놨거든. 네? 대체 뭐예요 이게? 시댁 가족들이랑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 너잖아. 그런데도 혜인이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하고 내 유산을 노리는 듯한 말이나 하고 하는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서 뭘 노리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무서워서 이사 가는 곳 주소는 안 알려주기로 했다. 제가 낳은 손주 얼굴 못 봐도 상관없으세요? 어차피 승원애랑 살고 있어서 상관없어. 귀여운 쌍둥이 손주들이랑 매일 놀고 있어서 딱히 외롭지도 않아. 아니, 아예 같이 살기까지 하세요? 그래, 승호랑 혜인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 어떡해요? 이제 혜인이 10월드 겪느라 고생 좀 하겠네요. 불쌍해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또 어딨다고? 네? 혜인이가 친정으로 가서 애를 낳는다고 반년 정도는 따로 살고 있긴 했지만 우리는 2년 전부터 항상 같이 살고 있었어. 응? 굳이 며느리끼리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 사이에 고부 갈등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무슨 얘기니? 어머님, 그거 아세요? 혜인이가 얼마나 은큼한 앤데요.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모르세요? 첫 손주를 낳은 건 그냥 재산을 노리고 계산적으로 그런 거라고요. 불임인 주제에 굳이 큰돈 들여서 불임 치료를 받아가면서 출산한 걸 보면 언젠가 들어올 어머님 유산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슬비야, 내 유산이라니 무슨 소리야? 네? 난 유산을 남겨줄 만큼의 요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겸손하실 거 없어요. 뭐 이사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건 그거대로 저희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감사하다니? 이만 실례할게요.
아니, 어머님! 왜 그 집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또? 집이요. 어머님이 이사 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방 4개짜리 아파트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뭐야? 거기는 왜 간 건데? 어머님이 이사 가셔서 빈집이 되었을 테니까 저희 가족이 가서 살려고 일부러 이사 준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애초에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이야. 네? 집 주인이 혜인이 할아버님이야. 새 집이 완성될 때까지 잠깐 살기 위해서 1년 반 정도 빌려서 살고 있었던 거라고. 뭐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던 어머님 집 아니었어요? 네 시아버지는 여기저기 발령이 자주 났기 때문에 집을 안 샀었어. 월세 안 내면서 사는 내 집은 나도 지금 이 나이가 되어 처음으로 살아보는 거야. 아, 또 착각할까봐 지금 말해두는 건데 이 집은 승호 명의의 집이야. 네? 그럼 이제 됐지? 내 새끼들 낮잠 자다가 깼다, 야. 아니, 어머님! 그럼 이만 가보마. 슬비는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갔고 사정을 들은 사돈 어른에게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슬비는 승연이가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을 해약하고 성급히 이사를 준비한 거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승연이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슬비는 싱글맘이 되기는 싫다고 울부짖었고 양육권은 승연이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양육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나 봅니다. 본가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기는 했지만 어느샌가 이상한 착각을 하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이혼당해서 양육권까지 포기한 여자라는 소문이 그 동네에 쫙 퍼져서 지금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축 처져서 조용히 일만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